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천억 달러 경기 부양한 잠정합의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날 표결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나와 있고, 그 내용 속에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돈 66만원의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라는 것과 중소기업 급여 보장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 속에는 또 항공업에 대한 지원도 나와 있다고 해요. 지원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타결이 될지를 조금은 봐야 된다. 근데 일단은 잠정 합의는 됐기 때문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추가로 나와 있고, 지금 그래서 이 기사 말고 다시 이 기사를 넘어가서 보면, 지금 그동안 뭐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4차례에 걸쳐 자금을 풀었고, 달러예요. 2조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요번에 투입을 또 한다면 추가로 뭐 합쳐서 이만큼으로 불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적자가 좀 심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달러를 찍으면 뭐 찍어대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달러를 만약에 어떻게 보면 찍어서 풀어줘야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또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를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 파운드리 분야가 일단 대만의 업체가 거의 다 갖고 있고, 2위가 삼성전자예요. 최근에 대만 업체 그 분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뺏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이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삼성전자보단 점유율이 높은 업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됐다. 삼성전자의 호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론 최강, 요 업체에 대한 또 제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요. 국내 뭐 미국에서의 제재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요 업체 거 수입해서 파는 업체 있죠, 국내 제이시온 시스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뭐 제이시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조금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생긴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대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정면 돌파하겠다는 중국입니다. 지금 공급망 자립 승부를 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뭐 요 기사랑은 조금 또 한편으로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국이 코로나의 원조였던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좀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는 부분이고, 화장품도 꽤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조금 뭐 부담이 돼서 내년에 굉장히 긴축 경영을 할 예정이다. 지금 뭐 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내년에 이제 투자 채용 다 줄인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투자를 더 해야지 나중에 파일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투자까지 줄인 이제 채용도 그렇고, 채용도 결국엔 투자의 한 몫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줄인다고 해서 지금 좀 경기가 국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내년에 밝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시장적으로는 유용성이 워낙 풍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밝은 부분은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뭐 국내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오히려 실탄 싸우면서 M&A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네, 좀 별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요 업체 요 협회에서 조사한 거라고 해요. 근데 표본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에 비해서 이제 SOE 같은 석유화학 생산을 2배로 늘린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내년 뭐 성장 전략 비전을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요런 거 7조 원 들여 분해시설 건설도 한다고 하고, 주유소에 수소차 충전 시설을 뭐 도입할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재활용 사업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어려운 시기 속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뭐 그 다음에 파일을 많이 뜯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S5일 같은 경우는 정유 1위사는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레벨 4 테스트 승인 뭐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아마존도 뭐 자율주행 뭐 약간 차 모양도 좀 변경돼서 자동차라고 보기 좀 애매한 그런 모양으로도 좀 진행은 되고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여기 이렇게 요 사진처럼 손을 놓고 차를 운전하게 된, 뭐 자율주행이니까 직접적으로 운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운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운전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손을 띄고 있다면 그 이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란 부분으로 인해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제 OTT 관련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여러 뭐 쿠팡도 이제 진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OTT 사업자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그런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전 세계적으로 OTT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으로 있어서도 콘텐츠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손 띄고 본다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아날로그 콘텐츠인 뭐 일반적인 도서에 대한 소비도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그 이북으로서의 소비도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콘텐츠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그런 뭔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쌍용차가 지금 대출금이 오늘이에요. 오늘 900억이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연장을 할지 여부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연장이 안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 업종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자동차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데 대한 부분인데, 쌍용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눈앞에 이것도 있고, 물론 최근에 광고 모델을 잘 고용해 써서 자동차 판매를 좀 증가시키긴 했는데, 지금 대주주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종목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나라 뭐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는 그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상장된 업체가 완성차는 쌍용차랑 뭐 기아차, 현대차 그 정도 수준이라 뭐 볼 게 애초에 적은 선택지긴 하지만, 어쨌든 쌍용차는 조금 배제를 하고 좀 안정성에 있어서, 물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조그만 이벤트에도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완성차는 결국에는 업계 1위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부품업사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나, 이제 재개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일단 3월까지 밀려놓은 상황인데, 시장 조정자 제도를 대폭 손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근데 이게 결국에는 허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 뭐 금지를 해놓은 상태인데도 공매도가 진행이 가능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바로 시장 조정자 제도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또 원래 업팅룰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 허점으로서 업팅룰이 작용이 안 되는 게 또 시장 조정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규제를 전과한 게 무채 업팅률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이에 폐지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업팅률 면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 내용을 해석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조정자 제도, 원래 이 업팅률이라는 게 시장가로 밑으로 내려서 팔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내려서 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시장 조정자에 한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 허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이 의무한다, 뭐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조금은 뭐랄까요, 공매도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조금씩 개인과 기관의 그런 밸런스가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요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힘이 뭐 물론 결국에 시장 자금의 대부분 개인 돈이에요. 뭐 외국인 기관에 투자 들어오는 것도 자기 그 기관에 고유 자금으로 하는 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다 개인 돈이긴 한데, 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긴 하죠. 뭐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외국인을 해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외국인 개인이겠죠. 외국인 개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개인 자체, 뭐 직접 매매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김이 세질 수가 있는 거고,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학개미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에는 이제 개인이 13년 동안, 뭐 그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난 건 아니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난 건 아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배당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매도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에 뭐 강한 매수를 기대하기보단 개인의 수급을, 외국인의 수급은 좀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수급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뭐 그 매수의 강도에 따라서 지수가 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기사랑은 조금은 먼 이야기지만 외국인 이야기 나온 김에 해보면, 지금 11월에 이제 외국 자금 중에 영국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왔는데 영국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국 자금 좀 단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더 강화하게 되면서 해외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자기네 뭐 국가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을 다 해외에서 회수하는, 그러한 어차피 단기성이 큰 그런 돈이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현재
우리가 이제 단순히 영국의 코로나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현재 11월에 들어온 외국 자금의 상당수가 영국 깨었다는 거. 영국의 자금은 단기적이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면서, 상황을, 외국인 매매 동향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11월 들어온 게 이미 12월에 어느 정도 빠지고도 있다라고도 조금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차익 실현하면서 영국 자금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뭐랄까요, 네,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이죠. 마음대로 좀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정부 부처 간에도 본인들의 뭐 입김을 많이 작용할수록 뭐 좋을 수는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주도권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빨리 이런 게 뭐 주도권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빨리 좀 뭐라고 해야 돼,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ICT 산업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가 저렴한 가격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5G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그래서 프리미엄 라인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중저가 라인에 대한 부분도, 저가 라인에 대한 부분도 다지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는 뭐 2700 밑으로 안 내려오면 크게 지수 자체로는 걱정은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변동성, 뭐 캔들 자체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밑으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까내리면서 좀 가격 조정을 줄지는 알 수가 없다. 또 반대로 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뭐 지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따로 좀 보도록 하죠. 최근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 지수 차트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조금 매력적인 종목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선 좀 관찰하다가 이제 비중 확대를, 기회를 노려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현재 중형주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형주들, 그러니까 그리고 소형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중소형주가 받쳐주면서, 어떻게 보면 받쳐주면서 지수의 흐름은, 대형주는 뭐 이런 식이었지만 지수가 양봉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받쳐줘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지켰어요.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캔들이 좀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죠. 캔들 이 몸통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뭐 위아래 공방이 세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양봉이다 라는 거는 좀 매수의 힘이 조금은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일단 따라는 올라가는데, 5일 이동평균선 뭐 지지 한번 나올 수 있을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도 여기서도 깨지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지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뭐 변동성을 준다면 결국에는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11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요런 라인들,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뭐 1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요 라인까지도 뭐 요런 식으로 하단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수적인 부분은 뭐 그닥 뭐 많이 민감하게 신경 써야 되는 위치는 상황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언제든지 또 돌변하면서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격 조정을 줄 수 있는, 워낙 그 조정이 너무 없었어요. 이게 조정이 뭐 요런데 뭐 기간 조정이 있었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가격으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줄 수도 있다. 다만 또 글로벌적인 뭐 미국의 지금 부양 그런 부분, 타격 뭐 잠정 합의도 있고 타격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뭐 지수 전체적으로 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수 자체에 뭐 큰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년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코로나가 앞으로
뭐 지금 백신 나오고 있긴 하고 또 영국에서는 변종에 대한 부분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변종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까지 뭐 부양책으로 했던 만큼 돈을 과연 퍼부을 수 있을까? 각 정부들이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그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수 상황이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양의 그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미리 반영하면서 올라온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결론은 뭐냐, 연말돼 가고 있잖아요. 연말돼 가고 있고 이제 우리 올해 이제 거래 수가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분명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배당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나는 올해 어느 정도 이걸 수익을 내기 위해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뭐 요런 차트 위주로 해서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라는 거, 뭐 대표적으로는 약간 살짝 아까도 언급됐지만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화장품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쪽에서도 뭐 덜 움직인 거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 말고 안 움직인 거 위주로 지금 제가 좀 주시하고 있는 종목도 하나 그쪽 화장품 업종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을 기약하는 좀 종목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